안녕하세요. 저는 샤디예요. 글로벌 경제를 외국 기사 리포트를 해석해드리고 의견도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유익하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육아와 관련된 기사를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이번에는 공해 갈등기 육아 편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같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 보면은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목은 이렇게 돼 있죠. Red Sea shipping attacks pressure China's exporters at delay.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홍해 해운에 대한 공격은 중국 수출 업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서 지원과 비용 증가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기사는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Europe Africa Crude Marketing Tightens on Red Sea Disruptions. 이번에도 중국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유럽 아프리카 원유 시장은 홍해 월남과 중국 수요로 인해 긴축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기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부분에서 보시면은 The Brent Crude Market Structure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브렌트유 시장의 구성 방식과 유럽하고 아프리카의 일부 실무 시장을 보면 공급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traders and analysis 무역자와 분석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홍해로 기피하는 선박으로 인한 배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the disruptions 이거는 어려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이유가 뭐냐면은 투기의 주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주요는 outage and rising Chinese demand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단 정전 충구 수요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수에즈 운하를 통하지 않고는 원유를 얻는 것이 어려워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 시장에서 석유 공급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특정 시장에서 프렌트유 공급 부족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시장의 상호 연결성과 지정학적 사건이 원재자 공급과 그리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서 이 부분 한번 보면은 The Nordic crude market differential of Fortis crude to benchmark data Brent.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북해상 원유 시장에서는 Fortis 원유와 표준 벤츠마켓 간의 가격 차이가 11월 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prices for some other types of crude 좀 더 내려가서 이 부분이죠. 이거를 중동산 원유 대신 현지 옵션으로 여기지는 일부 다른 유형의 원유 가격도 그게 상승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the price of Norwegian 이 부분인데 그 노르웨이 유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중동산 원유의 대체제인 노르웨이 유가는 이제 가격은 11월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주는 거고 1월에는 더욱 상승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 기사에 보면 좋을 부분 맨 끝에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China's oil trade with Iran has stalled. 무슨 뜻이냐면은 중국과 이란의 석유 무역은 테헤란이 전적을 부여하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함에 따라 그 규착 상태에
쾌착 상태에 빠졌고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은 환율 문제로 인해 감소했지만 인도는 그 감소가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안기 때문이라고 발견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다음 기사는 이 기사인데 앞부분을 보시면은 Oil prices started to push ahead on Monday. 오늘 기사죠?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월요일에는 기형제 문제가 전 세계 정유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좀 더 보면은 그 중동에 대한 우려와 지난 러시아 연료 수출 터미널에 대한 공격이 기온형을 기온형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보고 간단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오늘 아침에 주요한 거래 시작은 비록 유럽과 중동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유 시장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Prices Barely Budget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러시아의 거대한 연료 수출 터미널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생산 업체 노바텍 일요일에 화재로 인해 말테해 터미널의 일부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고 발견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동해와 아덴만에서 이란과 연계된 단체 공격은 세계 무역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 부분인데, and the Middle East gas honor 이 부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뭐 이로 인해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원유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첫 번째 달의 브렌트 계약과 6개월 달의 그 브렌트 계약 간의 가격 차이가 11월 이후에 가장 높았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backwardation이라고 알려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상황은 즉각적인 공급이 덜 가능하다고 가능하다는 믿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러한 사건은 글로벌 무역 경로의 취약성과 그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뭐 주요 지정 확정 지역의 안정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Oil production is higher and the growth outlook in China and Europe is mixed at best.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더 많은 석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는 기껏해야 불확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주 GDP 데이터를 보면 미국 경제가 그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석유 생산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시사하지만 이 부분에서 그 중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주가에서 말하면은 다가오는 미국의 GDP 데이터에서 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 잠재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 석유 생산, 성장 기대 등 경제 상황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은 그 추세와 데이터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였고, 여러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기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다양한 기사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